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3일이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쵸? 예. 2021년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벌써. 그죠? 그리고 2022년 새로운 그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자, 휴니드라는 종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휴니드라는 종목을. 이걸 보시면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잠깐. 50분 탄다는 거. 내려놓을게요. 휴니드라는 종목을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요, 여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늘 제가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그걸 한번 잘 봐보세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8월 달에 중순 넘어갈 때 이 줄을 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황 대표가. 그죠? 어떤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8월 중순 3200이 깨지는 코스피 지수. 그죠? 그리고 1050, 6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이렇게 항상 제가 이 줄을 매일 치죠. 그죠? 종목 얘기하면서 그런 가운데 종합주가 지수는 6월달 기점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우하향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잘 올라갔다가 8월 중순부터 이렇게 깨지기 시작한 거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월 중순부터 흐름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위에 저항대를 듣고 안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약간 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변동성 지수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하고 약간 반대로 가는 지표죠. 그 흐름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항상 매칭을 시킨 이유는 종목이 항상 그 실적이 좋든 내용이 있든 간에 종합주가 지수하고 흐름을 같이 흘러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개별 종목의 성질도 중요한데 그만큼 대세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근데 휴니드라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기점으로 해서 8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늘어지는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이렇게 늘어지는 동안 휴니드라는 종목도 약간 늘어졌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약간 내려오는 동안 얘는 반대로 갔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좀 늘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만 잠깐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얘는 좀 반등을 했다가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하다가 오늘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렇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별 힘없이 그냥 옆으로 좀 늘어지는 형태가 되고 코스닥 지수도 넘어가지 못하고 이 저항대를 또 그리면서 좀 늘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기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휴니드라는 개별 종목을 봤을 때는 이 흐름에 아직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아직 이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을 넘기지 못했는데 여기서 보면 약간 넘기려고 하죠. 요 저점을 지지 삼아서 약간 이렇게 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올라오면 이 오른쪽 고점이 낮아진 요 트렌드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를 안착을 됐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거래가 굉장히 많았죠. 9,000원대가. 여기는 올라갔다가 지지를 하다가 찍고 밀려서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자리인데 여기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9,000원, 지금 7,990원인데 이 9,000원을 올라선다면 이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간다면 좀 탄력적으로 좀 갈 수 있겠지만 이 매물에 좀 걸린다면 여기 좀 정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죠? 자, 반면에 시선을 한번 돌려볼게요. 시선을 돌려보면 어서 오세요. 딸목님, 토토님, 장일이님. 자, 보시면 월봉의 시선을 돌리면 왼쪽 위에 게 여기 월봉인데요. 이 시선을 돌리면 대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고점 자리가 저 라인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모양이 나와요. 그죠? 약간 편차는 있겠죠? 월봉, 주봉, 일봉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자, 반면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게 되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이 약간 걸리는 지는 그런 자리가 들어오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죠? 왼쪽 아래가 주봉입니다. 이렇게. 무슨 뭐 그림 그리는 듯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얘기했지만은, 주가 흐름을 가만히 보면, 대추세의 흐름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 여전히 휴니드는 2016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작년까지 이어지는 15,000원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올해 초순도 이렇게 10,000원, 1,500원 정도 이렇게 계속 밀리는 형태가 됐죠. 이렇게. 그러다가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전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맞지만 이 얘기는 고가가 낮아진다는 그 흐름 자체에 대해서 무엇인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됐든 흐름이 됐든 뭔가 안 좋으니까 주가는 싸져나가는 가치 자체가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게 되면 6,500원 이 근방을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지지를 하죠. 여기가. 그게 이제 10월 달에도 그리고 11월 달에도 12월 들어서도 여기를 이렇게 최근 들어선 이렇게 누가 자꾸 지지를 합니다. 그죠? 시장이 공감대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난번에 그 2019년에 이 저점이었던 자리, 그리고 반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반등을 했고, 한참 반년 정도를 지키다가 코로나 때문에 후퇴한 것 같아요. 그죠? 후퇴했다가 다시 올라왔다 급등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 자리를 저항 삼고, 저항 삼고, 저항 삼다가 올해 초에 이 자리를 뚫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 가격대를 이제 이렇게 약간 안착을 시켜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순히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얘기는 진짜 황 대표가 많이 얘기했죠. 그죠? 지지를 했고, 깨졌고, 저항을 받다가 다시 지지라는 형태가 되고, 지지라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내려왔는데 이 자리를 깨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휴니드라고 하는 이 종목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누군가는 아니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가치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어쨌든 가격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얼마냐면은 6,000원대는 깨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019년부터 계속 한 3년간 이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 회사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는 건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들어왔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되죠.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다가요. 그죠? 그러면서 지키죠. 저점은. 그게 이제 6,500원쯤 되는데 시선을 돌리면 6,100원, 6,000원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자리를 조금 더 월봉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죠? 주봉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일봉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좀 편차는 있겠죠. 그러니까 6,000원대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즉 6,000원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월봉 그 다음에 주봉 월봉 주봉에서 이 형태 오랜 시간에 6,000원이라는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가격 그리고 이번에도 6,500원대까지 지키면서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지다가 다시 이제 저점이 고정이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저점이 높아져가는 모습이 나오죠. 즉 주가의 흐름이 내려오기만 하다가 이제는 올리려고 하는 머리를 이렇게 드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면 올라갈 때도 이렇게 채널의 형태로 흘러가고 채널의 형태로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채널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휴니드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딪히는 형태를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는 형태를 보이지만 일봉을 보게 되면 여기 월봉하고 주봉이 이렇게 있긴 한 거죠. 그러나 부분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한번 밀어 올리겠다고 하는 무엇인가 주가에 의지가 있고 오늘 비로소 거래까지 동반하면서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분명히 누가 매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 치고 나갔던 오늘의 시가 자리 정도가 7,480원 정도 그 위치가 7,000원 약간 넘어가는
그 출발점이 아마도 평균 단가의 흐름을 약간 틀어서 올린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밀렸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오늘의 시가가 이제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강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8,000원, 9,000원 이걸 넘어서게 되면 한바탕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위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열려있는 공간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11,000원대까지는 이렇게 열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꺾은 자리죠. 여기가 11,000원대가 이렇게. 그죠? 네. 우리는 이 공간을 단기 파동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 매물에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식의 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별일이 없다면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부분이.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집의 어떤 그 약간 모습이 보이고 그 흐름 속에서 우상향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황 대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무슨 그림을 그리는 듯이 얘기하지만은 이건 황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모아서 흘러가는 모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이제 황 대표가 늘 똑같은 포맷처럼 얘기하는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 내용이 있다라면 올라가는 건데,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적 내용을 가지고 선행적으로 누군가가 주가를, 세력이 그걸 미리 알고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지금 어떤 내용이 맞물려서 올라갔다면, 그렇지, 그것 때문에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현행하고도 사이클이 되는 거고요. 뭔가가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호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들은 다 추정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그만한 정보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인정하고 흐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기에 걸맞게 대응한다라는 개념을 가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휴니드 테크놀로지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소형주죠. 전기 전자 계통입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고 오늘 한 7, 8%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좀 더 높아졌겠죠. 자, 휴니드 테크놀로지 군 전술 통신 이렇게 요게 군 전술 통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요 부분 들어오죠? 이게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죠? 여기 들어오죠? 그 다음에 민소사업, 무전기, 지휘통제, 항공전자, 지상통제 시스템 이런 걸 하는 전기 전자 계열 쪽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자, 늘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매칭을 시켜보고 어디가 중요한 자리가 결국에는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기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실적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1사분기 202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2사분기는 927억 그 다음에 이건 추정치니까 빼고요. 올해 그 3, 4분기는 638억. 그래서 2, 4분기, 3, 4분기 들어와서는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죠? 1, 4분기에는 벌지 못했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1년 정도의 추이는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추이는 맞죠. 그죠? 올라가는 추이는. 그래서 올해 1, 4분기 올해 2, 4분기, 3, 4분기 형태를 보게 되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띄고 있는데 올해 초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가 좀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런데 요 특징적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뭐냐면 얘가 종합주가지수 내려올 때 같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의 그 종목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대세적 흐름을 황 대표가 그렇게 중시 여기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가 빠진다는 자리보다는 약간 중립성 태도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 정도의 흐름은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이 짧은 거리를 보게 되면 이 추세선을 돌려놨다고 했죠. 예, 형태법 많이 얘기 드렸죠.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 2900선은 지지선으로 바뀌어놓은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죠? 약간 내려오는 추이지만 올라와서 저항도 있지만 이제 이 지지가 있고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이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도 있어요. 저항도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지지가 있고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최소한의 주가가 지지하는 형태의 대세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대세 상승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요. 대세 중립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대세 하락인데 요 부분을 봤을 때는 대세 중립에 가깝죠. 최소한의 대세가 폭락이 나올 위치 같지 않다. 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2900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가 하나의 등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고 휴닝테크놀로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자리를 오늘 거래가 동반하면서 돌렸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무너지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7,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7,000원이 무너져서 이렇게 논다면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될 것이고, 그죠? 6,000원이라는 자리를 만약에 깨져버린다면 문제가 터지겠죠. 따라서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7,000원은 최소한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7,000원이 무너지기 전에 홀딩을 한다면은 11,000원까지도 들고 가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런데 그 자리 11,000원 어디서 왔느냐 보면 월봉에서 대추세 있는 꺾어 들어간 자리죠. 이 자리가. 여기가 거래가 많았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와서 뭐 더 가든 매물소에 더 가든 뭐 밀려서 가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무너진다 하더라도 밀린다 하더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 믿는 구석이 여기가 아닐까. 자, 그런데 분기 실적이 괜찮아지는 모양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가는 게 아니고 파동을 치면서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악재가 터지기도 하고 호재가 나오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대세적 흐름을 가잖아요. 자, 요런 모습. 자,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봤던 건 분기 시작 1년 정도의 실적인데 2017년에 1,800억, 2,613억, 그리고 1,947억, 1,981억 보게 되면 한 2,000억 정도의 위치에서 고른 매출액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건 영업,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흑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괜찮은 회사가 주가가 밀린다? 왜 그러냐면 모멘텀 자체가요, 어떤 일정한 그 매출액 구조가 폭발적으로 뭔가 올라가 레벨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주가는 그 안에 정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세가 안 좋으니까 주가도 후퇴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있으니까 반등할 때도 올라올 때 우리가 실적이 받침되는 회사들은 빨리 회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항상 주가가 밀릴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텔레비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실적 우선주에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 맨날 나오죠. 맨날 동반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휴니드는 실적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도 상대적으로 세게 올라온 게 아닐까. 그런데 그 치고 나간 자리가 7,000원이 아니겠느냐. 그 7,000원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움직인다면 조금 이 탄력을 움직인다면 11,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7,990원인데 요거는 조금 밀린다든지 요 내용 속에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흐름을 즉 실적과 내용을 주가의 흐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소위 말해서 재료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사라고 하는 거 공시가 돼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공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사실을 쓰지는 않겠죠. 그죠? 물론 허위 공시도 많은데 그래서 보편적인 추이를 보는 거죠. 근데 휴니드와 제노코라고 하는 회사가 158억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대. 이거는 사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죠? 뭐 이런 건 뭐 나쁜 것 같진 않고 자, 그 다음에 휴니드 6% 생산을 현대중공업과 스마트십 MOU 체결했다. MOU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해각서를 해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게 하나의 대외 공신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근데 주가 조작에서 보면 이거 뭐 뺑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름 그래도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과 그 얘기가 오늘 쭉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방산기업들과 기술협력 노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좋다고 그러면 또 공급 계약 체결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호세 3% 강세라고 하는 10일 달의 뉴스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1월은 50여 흑자 전환의 호실적 흐름 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3분기 실적이 있을 때 벌써 11월 달 중순 때 이 주가가 이 정도 놀 때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됐다가 이제 12월 들어와서 이제 오늘 그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이 당시는 잘 안 움직이다. 그죠? 오히려 주가가 밀리면서 더 공포를 자가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서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봤더니 3분기면 1767억 올해 역대 최대 매출 휴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방산기업과 라이파이 기술 협력한다. 뭐 나옵니다. 계속. 그죠?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그 연간 실적이 이어져 왔고 분기 실적도 지금 좋아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누군가는 탄력적으로 7,000원을 올려놨는데 이걸 이렇게 깬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올린 사람은 엄청 손해보겠죠. 그죠? 그런데 요 안에서 놀았다고 하는 것은 추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7,000원이 단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지금 7,900원이니까 한 10한 3% 정도? 뭐 그 정도 올라와 있다고 봐도 이렇게 조정해 준다 하면 한번 사볼 만하죠. 예, 그죠? 그리고 최소한 11,0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닌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기본적 이야기. 그렇죠? 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뭐 우리가 재무제표는 항상 얘기하지만 많아요. 뭐 여기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ROE, 순이익 영업 뭐 다 분석을 해보고 어떤 사람 뭐 이게 얼마가 좋아야 되고 복잡해요.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물론 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모를까. 뭐 제 나름대로 제가 그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이걸 매칭시켜서 잘 그렇게 가진 않다. 어쨌든 이 자체가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의 기본적인 것만 봐도 되는데 휴니드라는 회사는 동그라미 세모 X로 봤을 땐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 모멘텀 자체는 뭐 강한 것 같진 않지만 잔단한 몇 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X라면 한 세모 정도 이상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늘 얘기하는 그 부분을 봤더니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파동이 치면서 6,500원을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 추정해 보니까 한 7,000원 정도가 단가이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어차피 가격에 대한 기준 대응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7,000원이라는 자리가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대외적인 변수를 봤더니 뭐죠?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고 종합주가를 보게 되면 최소한 대세 중립은 현재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한 악재가 일어나지 않는 폭락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해외도 그다지 나쁜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흘러가는 모습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당분간은 적어도 이렇게 확 무너진다면 이거 올린 거 있는 거 없겠죠. 그래도 그러면 나도 뭐 대응해줘야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런 정도만 된다면 나도 충분히 파동에서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익을 내고 일 수 있는 파동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고 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준, 대응. 그래서 제가 이 저녁에 방송하고 있는 제목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어떤 거죠? 기준 있는 매매를 하자. 기준 있는 매매를 해줘. 이게 제 제목이잖아요. 항상. 그죠?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휴니드는 7,000원이 있는 기준. 근데 이 7,000원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 속에서 단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뒷받침이 된 게 실적에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추정해보면 7,000원 기준 있는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게 휴니드의 종목이 지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열면서 이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뭐 제가 매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목 추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